한국의 전문가나 3프로나 김동완이나 슈카, 모카, 한병아, 정원석 이런 애들 동원해갖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야 이 복현이 개자식아 내가 이랬거든요. 금감원이 난리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 나 그때부터 욕이 너무 좋아 팬 됐어요. 문재인이 이제 그 G20 정상회담 가갖고 아무도 자기한테 말 안 걸어줘가지고 뻘쭘뻘쭘하고 있는. 제발 나한테 말 좀 걸어줘, 알수 좀 해줘 막 하고 있었고. 네. 윤석열 대통령 어디 가도 이제 막 환영받고 인사되고 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차이가 왜 생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2018년 12월 달에 유엔에서 북핵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대북한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막 할 때 문재인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얘기 했었어요. 세계 이제 주류하고는 다르게. 네.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셰시하고 이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완전 왕따 된 거고요. 어리둥절한 거죠. 예, 예. 전 세계 리더들은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상한 소리 차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국기적 왕따가 돼갖고 미국이 미국 대사를 1년 동안 파견 안 해줬었고요. 그거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기 일주일 전에 파견 왔다고. 그래서 그건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냐고요. 보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친중 매국노들이 이제 언론을 다 장악하고 있어갖고. 네. 예, 그래서 보도를 안 한단 말입니다, 지금. 친중 매국노 애들이 사모펀드하고 결탁해갖고 이 사회를 이제 돈과 이제 뭐 권력이나 이런 걸로 꽉 장악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이제 가치 동맹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주창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이런 데서 my friend 이래갖고 이제 같이 대접받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친중 매국노 집단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중국의 속국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갖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그 탄핵하기 위한 중간 절차로 한동훈을 국민의힘 당대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민주당 쪽에나 이제 좀 정신 나간 털보 같은 애들이 얘기하는 게 네. 그 자꾸 중립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박쥐는 세계 어디 가도 환영 못 받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문재인 아무도 얘기 안 거는 거. 문재인이 하는 얘기가 모디 총리가 너무 이제 문재인을 좋아해갖고 문재인 보고 한 번 더 방문하라 그랬는데 문재인이 이제 일정이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김정숙이 가서 타지말 관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왜 옆에 있는데 안채를 안 하냐고 모디가. 얼마나 김정숙이가 인도 가서 개판 치고 왔으면 아니,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인사 한마디를 안 하겠냐고. 아니 인도랑 유독 친분이 있을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다 생구라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김정수 여사 꼭 와줬으면 좋겠다 얘기해갖고 왔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왜 옆에 있는데 인사 한마디를 안 하냐고. 모디가 왜 쌩까냐고. 문재인이 그렇게 이제 중국 빨아주고 중국 위에 갖고 막 이제 국제 질서하고 무관하게 이제 그 당길로 가고 그래갖고 네. 대접받는 게 뭐 있습니까? 중국 가갖고 저기 사대주의죠. 예, 혼밥 사이 3번 당하고 왕이가 어깨 툭툭 치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박순혁의 네. 계획입니다. 왜 내가 민진하고 털보하고 막 싸움 나고 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민진 편을 들었는지 그 이유가 다음 주에 제대로 나올 겁니다.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있는 거예요. 다 그게. 23년 5월 16일 날 제가 서정석 TV에 출연을 쭉 이제 매주 했었는데 이때가 마지막 방송이었습니다. 5월 16일 날. 배터리 아저씨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유 해서 이제 방송했는데 이때 내가 지금까지 계획을 이때 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인 사람인지. 예. 이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참 사람들은 이상하다. 그저 안경 하나 썼을 뿐인데 왜 몰라보지. 내가 슈퍼맨이라는 얘기입니다. 일부러 제가 넥타이도 안 메고 나가 출연했었거든요. 처음 출연할 때는. 배터리 아저씨라고 친숙하게 얘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알려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몰라보지. 일부러 내가 그렇게 안경 쓴 거하고 마찬가지로 변장한 건데. 이제 그 얘기고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잘못 건드렸다. 무서운 새끼다 저거. 독종이네 잘못 건드렸다. 이런 생각들 할 거라는 거죠. 네. 예. 고귀한 혈통의 아르곤 왕자 같은 사람이다 나는. 반지의장에서 처음 다닐 때는 동네 아저씨처럼 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고귀한 혈통을 물려받은 아르곤 왕자였다. 왕자님이셨네요. 왕자였다. 그게 바로 나다. 다 얘기해 준 거야 내가. 니들한테 딱 경고 때린 거라고. 내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이유가 25살부터 1년에 소설제하고 100권씩 책을 읽자라고 제가 생각을 해갖고 25년 동안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 100 곱하기 25 해서 2,500권을 책을 읽었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한 1,000권 정도는 지하철에서 읽었다. 5번 이상 읽어서 나를 만든 책이 3권 있는데 첫 번째가 셜록 홈즈 전집이다.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에 관한 책. 애널리스트는 탐정이라는 겁니다. 단서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 새끼들 사모펀드 한 패거리더라. 친중 매국노들이더라. 슈카목과 3%가 사실 한통속이더라. 한동훈도 거기다 연결돼 있더라. 문재인이 최고 대장이더라. 이런 얘기. 두 번째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책 삼국지를 제가 5번 이상 읽었다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대명분이다. 대명분을 쫓아가야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야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게 뭐죠? 우공이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손재병법이라는 겁니다. 손재병법에 나오는 각종 병법을 활용해서 니들을 하나씩 조지고 있다는 겁니다. 3%가 이제 요 무렵에 최근 논란에 대한 3% 입장을 밝힙니다 해서 이제 이진우 기자가 나를 담그려고 방송했었어요. 그동안 근거 없는 의혹에도 참았다는 것은 쓸모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가 돈을 내고 출연한 것이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에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만 간략히 밝히고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의혹은 계속 커졌습니다. 6억을 받고 누구를 출연시켰다, 3%에 나오는 애널리스트들은 돈을 내고 출연한다 등 사실과 다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3% TV는 큰 피해를 봤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이후에도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떠보기 위해서 일부러 의혹을 제기해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가짜임을 알면서도 일부러 의혹을 제기해 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사람의 행동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ETF 팔기 위해서 테슬라와 중국 2차전지를 찬양한다는 어이없는 의혹에는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구구절이 달았는데 네. 다 기만술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제 무슨 얘기했냐면 세 가지 얘기했어요. 네.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가 출연한 거는 돈을 내고 출연한 거냐, 돈을 받고 출연한 거냐. 솔트록스가 이경일 대표가 돈을 내고 출연했냐, 받고 출연했냐는 의혹을 제기한 이유가 그거에 대한 답을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는 돈을 내고 출연한 게 아니고 돈을 출연료를 받고 출연했을 거라는 걸 내가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나머지 2번, 3번은 대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치해서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제가 빡쳐갖고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는 돈을 내고 출연한 게 아니다 라고 대답할 거잖아요. 네. 하지만 2번, 3번은 대답 못할 거 아닙니까? 병법의 근본은 기만이라는 겁니다. 미끼를 물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하잖아요. 괜히 욕하는 게 아니야. 결국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 방송했는데 오히려 악플들이 막 넘쳐가지고 네. 결국 이 방송은 내렸다는 거죠. 내릴 정도로요? 예, 내릴 정도로, 방송을 내릴 정도로. 여론이 전혀 그 방향으로 안 가갖고 오히려 온갖 욕이 더 거기다가 더 세도해갖고 목적은 2번, 3번이 뭔데요? 미래에셋에서 니들 돈 받은 거 얼마냐? 그러니까 미래에셋 돈 받은 거 못 간 거야. 미래에셋 한 투에서 얼마 받았냐? 내가 물었거든요. 20억, 30억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못 갔다는 거죠. 그래갖고 막 댓글이 달려갖고 폭주해갖고 개새끼 소새끼 우리 속이다니 막 이렇게 달려갖고 결정타를 스스로 자기 무덤을 봤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끔 내가 유도를 했다는 거죠. 끌어갖고. 성에서 성을 꽉 지키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성에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나오게 해서 나 맞짱 뜨면은 내가 누구라도 때려잡을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쟤들이 성 밖에 안 나오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해야지. 야, 씨발 새끼야, 고추 떼라 이러면 빡쳐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땡깡하는 거죠. 땡깡 당했다는 거지. 저는 주식하는데 돈 버는 건 상관없고 작가님 하시는 일이 그냥 너무 재밌네요. 그 어떤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병자 궤도야라는 말이 있어요. 병법이라는 거는 속이는 거다. 전쟁은 이기는 것이 관건이다. 도덕이나 윤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잃고 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전쟁에서 도덕과 윤리를 내세워서 매복과 기습을 하지 않고 항상 적이 충분히 준비하기를 기다리며 정문승부만 한다면 필패한다. 전쟁은 승리가 목적이므로 적을 속여야 하고 적의 허점을 쳐야 한다. 전쟁의 핵심은 속임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책략은 매복과 기습이다. 제가 잘 싸우기 때문에 애들이 10만 대군 있어도 나 한 사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니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내가 때린다고. 니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때린다고 내가. 참고로 이제 그 솔트록스 이경일 대표님은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네.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만나갖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하고 맛있게 밥 먹고 맛있게 얻어먹고 왔습니다. 전쟁은 원래 그런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겁니다. 당신의 진짜 실수는 대답을 못 찾는 게 아니야. 자꾸 틀린 질문만 하니까 대답이 나올 리가 없잖아. 영화 올드보이의 명대사잖아요. 왜 이우진은 오대수를 가뒀을까가 아니라 왜 풀어줬을까요? 왜? 나하고 상대하는 이 적들이 질문들이 다 틀렸어.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병화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맞냐 아니냐 이런 걸 물어보시잖아요. 그 질문지가 틀렸다고. 네. 질문이 그거여서 네.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새끼들 뒤에 누가 있을까? 그 새끼들의 배우는 누구고 저 새끼들의 속셈은 뭔가? 이게 좋은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올바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 한병화 연구원님 모시고 진짜 드리고 싶었던 질문, 제가 진짜 알고 싶었던 것은 15만 원 목표 주가 예. 하향 이후에 더 하향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이라고 예, 예. 했잖아요. 지지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앞으로 더 낮출 의향도 있으신지. 그 예, 질문은 예. 어때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되고 그 너 저기 그 리포트 쓰는데 돈 얼마 받았냐? 아 왜요? 아 그런 질문 해야지. 눈빵 몇 번 접대 받았냐? 이런 걸 질문해야지. 그게 똑바른 질문이죠. 그런 게 핵심의 본질에 다가가는 질문이죠.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고. 아니 그러면은 예. 의도성이 중요하다니까. 의도성이 중요하다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어떤 목적을 갖고 저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박순혁 그게 본질이라니까. 작가님은 한병화 연구원님 만나시면 그 예. 질문 하실 거예요? 아,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100분 처음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거는. 그러니까 걔가 나하고 붙으면 안 된다고. 다 생각이 있다니까. 밝힐까 말까. 밝힐 때 어느 타이밍에 밝힐까.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이 다 전략이란 말입니다. 원래 병법의 근본은 내 의도는 숨기고 적의 의도는 밝혀내는 거. 그게 병법의 근본이잖아요. 아니 그게 진짜 궁금한 거지. 그게 진짜 알아야 될 거지. 누구 돈 받고 네가 활동을 하냐. 이런 거 알아야 되지. 이게 이제 사건의 발단이 제가 이제 코너로 몰려갖고 이제 이 저 우공유산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4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초대한 거.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세민 주무관이 010-579 4월 20일 2시 청와대 영빈관으로 오라. 오면은 이제 국가 전략회의 거기에 내가 참석해서 이제 K배터리의 전도사로서 스피치를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2차 전지 산업 초격차 확보 뒷받침할 거 4월 20일, 이거 4월 20일이요. 네. 예. 전화번호 괜찮아요? 뭐 내 할 바 아니죠. 아니 네가 새끼야 이거 해가지고 엎어져갖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는데 억울하면 전화번호 바꾸면 될 거 아니야. 사람 이상하게 낙동강 오리알 만들어가지고 있는 직장에서 날라가게 만들고 저기 네 전화번호 좀 나가도 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반도체와 더불어서 글로벌 기술 패권의 경쟁 중심에 있는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정부가 2차 전지 산업 초격차 우위 확보를 뒷받침하겠다 하면서 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 전문가 당정을 아우르는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차 전지 초격차 확보 국가전략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는 거죠. 여기에 2차 전지 및 소부장 업체, 자동차 업체, 학계, 영국의 애널리스트 학생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총 70여 명이 참석했는데 네. 여기에 제가 참석하기로 돼 있었다는 거죠. 네네. 저를 제끼고 김현수가 여기 참석했다는 거죠. 이게 스크립트 제가 만들어갖고 보고했던 겁니다. 네.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여기 문세민 주무관 010 여기에 제가 보냈고요. 보내서 컨펌 받은 겁니다. 그때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여기만 발전했고 소부장 우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 격차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 이제 아베 총리 시절에 반도체 관련해 갖고 이제 부품 소재 제공하지 마라. 그래서 큰일 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그때 소부장을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같이 못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동반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서 지금 한국 2차전지 산업은 이 셀뿐만 아니고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이런 양극재부터 해서 이제 뭐 다 관련해 갖고 우리가 다 관련돼 있다. 다 장비도 잘하고 소재도 잘하고 다 그런 이제 균형 잡힌 생태계가 있는데 이런 균형 잡힌 생태계가 향후에 더 이제 유지될 수 있게끔 더 규모를 스케일업 할 수 있게끔 마청인 LG 에너지솔루션의 동방성장 의지가 있어야 되고 아울러 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했었다는 거죠. 이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렇게 발표해달라. 2차 전지 소부장 관련 사무소 비치해라.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동행사 홍보해달라. 했었단 말입니다. 4월 17일 월요일 오후 5시 36분에 산업부에서 연락이 와갖고 죄송하지만 취소됐다. 나오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연락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랬냐 하니까 조선일보 이제 유정 기자님이 이제 기사인데 지난 17일 배터리 업계에서는 배터리 아저씨 3분 스피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배터리 산업 전략회의의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유튜버 박모 씨가 나 유튜브 아니라고! 유튜버 얘기 누가 했냐? 네. 3프로의 김동완이 얘기했어요.
한 유튜버가 우리 3%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지칭하시는 거죠? 깔아뭉개기 위해 갖고 한낱 유튜버 따위가 어디 3%에 대항하냐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쓰는 워딩 있잖아요. 전북대 법학과 나온 진성준, 참수해서 겨우 홍대나 들어간 딜도 팔던 김호준, 그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공격하는 포인트라고. 이게 스피치할 자격이 없다 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런 쪽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일개 유튜버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메시지는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네. 그런 얘기 해서 이제 내가 사실 알고 보면은 고귀한 혈통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때까지는 혈통을 숨기시다가 그렇죠. 이제 혈통을 드러내는 거죠. 혈통을 드러내셨네요. 드러내니까 애들이 입도 뻥긋 못하는 거죠. 옛날에 새끼야 니들은 나오고 겸상도 못하는 애들이야. 어디서 함부로 까부냐고. 그런데 기업 학교에 포진한 수많은 배터리 전문가를 놔두고 자격 논란이 있는 인물을 국가회의에 부르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니까 자격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유튜브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이때 K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부류의 명적, 베스트셀러 작가로 사실 초대받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면 금양 홍보사. 그런 거를 깔아뭉개기 위해 갖고 얘들이 네. 유튜버다 이렇게 간 거라고. 나는 유튜브도 없었는데 유튜브 그러니까요. 3월 달에 생겼는데 유튜브가 있는 김동완 네가 유튜브고 3% 상경 안 된 게 일개 유튜브 주제에 뭐 힘주고 다녀서 그런 거야 이 새끼야. 배터리 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관하는 중요회의에 초청됐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추천한 종목에 묻지마 투자가 쏠릴 수 있다. 만약 나중에 거품이 빠지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에 돌아갈 수 있다. 에코프로면 죽고 올라갈까봐 참석을 중단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 주가가 올라갈까봐 우려했던 측은 어느 측인가요? 공무도 추는 여의도 기관들이죠. 에코프로가 1월 달에 10만 원 했다가 4월 달만 해도 30만 원. 4배 올랐다니까 그때만 해도. 3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예. 네. 매도 쳤는데 그게 매도 친 가격이 2배, 3배 올라가니까 그때도 간당간당했었다. 그때 벌써 타이거 자산운용이 사고 막 쓰고 했었다니까. 정리해보자면 4월 10일 날 대통령님 방미를 앞두고 4월 20일 2차 전지 국가전략회의를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한 거예요. 이 방미가 되게 중요한 방미였다고. 그전에 문재인 때 한미관계를 왕창 망쳐나갔고 네. 복원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저거였단 말입니다. 이때 아메리칸 파이 부르신 건가요? 예, 맞아요. 예, 네. 예. 그래서 그거 가기 전에 대통령이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2차 전지 그렇게 하려고 만든 아주 중요한 자리였단 말입니다. 네. 성장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들이 많은데 유독 배터리는 뭔가 조금 가려져 있어요. 그게 그 새끼들 공매도 쳐놔서 그렇다니까. 친중 매국노도 하고 결탁한 사모펀드들이 공매도 쳐놨고. 그다음에 그거 못 느끼세요? 느끼시겠죠, 아마 우리 왜 여러분도 다 느끼죠. 당연히 느끼죠. 저도 느끼거든요, 그거를. 네. 그 친중 매국노들이 자기네 배터리 산업 키워야 되니까 경쟁국인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어떻게든 누르려고 한국의 전문가나 3%나 김동완이나 슈카, 모카, 한병화, 정원석 이런 애들 동원해갖고 그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다 친중 매국노들이야. 2차전지 안 좋게 해서 얘기하는 곽도기부터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친중 매국노라고. 아니 그냥 투자 안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나쁜 얘기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소부장 스피치 전략회의 한 거를 유튜브에 홍보해달라 해서 해주려고 그랬지. 그랬는데 서정대 박철환 교수가 금양은 사기다 하는 투서를 금감원에 넣고 그 금감원에서 그 투서를 핑계로 해서 급하게 참석을 취소시키라는 겁니다. 4월 17일 날. 이 교수님은 왜 끼어드신 거죠? 친중 매국노라서 그래요. 이 새끼가 친중 매국노라고 이 새끼가 3% 나갔고 중국산 LF 배터리의 우수성에 대해서 막 찬양하고 했던 애예요. 조사해야 됩니다. 이 새끼 조사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이게 활동을 못하니까. 이래 도와다니는데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지금. 안유아는 그냥 중국 공산당원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다니까. 근데 막 나가서 얘기해요. 한국 배터리 위험하다. 이런 얘기만 한다고 홍수환이하고 같이 유튜브하고 막 그래요, 지금. 4월 18일 날 이제 산업부에 유지영 기자님이 이제 전화 오셔갖고 기사로 공론화가 됐다. 아니면 그냥 묻혀졌겠죠. 근데 공론화 되니까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금감원에서 여기서 이제 자기들을 해갖고 참석을 못하게 했다는 게 기사가 된 거니까. 그러면 없는 죄라도 만들어 와야 돼. 그렇잖아요. 위신이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터리 씨 회사 금양 공시위원 들여다본다 막 이런 거 기사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이때 이거 주도했던 그 거래소 인간이 있거든요. 쫓겨났을 거예요. 사상 초유의 KBS 9시 뉴스에서 이걸 보도했다는 겁니다. 방송서 자사주 처분 배터리 아저씨 소속사 제지에서 이게 4월 24일 날, 4월 23일 날 이게 이 기사 나오고 KBS 9시 뉴스에 보도됐어요. 아니 9시 뉴스에 공시 위반 누가 했다고 해갖고 실명까지 다 공개되면서 보도된 거는 이게 처음일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KBS 9시 뉴스에 범죄로 한번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 떨어질 걸 아마 앵커님 같은 경우는. 왜 KBS에 했을까? 네. 이때 KBS에 홍사원이고 KBS에 최경이 있었고 3% 김동완이가 자기 집처럼 드나들던데요, KBS가. 그래서 여기 KBS 9시 보도가 된 거라고 이게. 2차전지 주가가 막 치솟으면서 시장 과열 양상도 커지는데 주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얘기는 보도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넣어놨겠습니까? 2차전지 공매도 쳐낸 애들이 이때 막 쓰러지고 난리 나고 있었거든. 4월 달만 해도 그랬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가서 7월 달에 한 번 더 쇼크스키즈가 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죽이고 싶겠습니까, 걔들이. 이제 급하게 취소시켰고 그다음에 18일 날 기사가 돼버린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다들. 그래서 4월 23일 날 거래소에서 먼저 나를 쳤고 KBS 9시에서 보도했고 그리고 25일 날 금감원장이 임원회의에서 금량을 정조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원장이 누구 콕 찍어서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임복형 원장 그 사람이 삼성 옛날에 쳐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이름을 얘기했다고 내가 얼마나 떨었겠냐고. 나 죽이려고 4월달 5월달에 난리 났었다는 겁니다. 이 장기현 사업에. 그래서 내가 5월 3일 날 선대인 TV 나가갖고 이제 반격했죠. 야, 이 새끼들아 정신 차리라 이 새끼들아 라고 내가 얘기했거든. 금감원이 발칵 뒤집어졌대요. 내가 쌍욕하니까. 왜냐하면 금감원은 이제 되게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의도에서 행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조치를 취하는지 이러면 애들이 쫄거든. 다들 쫄아갖고 선처를 부탁하고 이러거든요. 나는 역으로 야, 이 새끼들아 새끼들아 2006 매국노 새끼들아 이랬거든. 내가 방송에서 일부러 야, 이 복현이 개자식아 내가 이랬거든요. 금감원이 난리 났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 예. 나 그때부터 욕이 너무 좋아 팬 됐어요. 예, 그래. 너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면 사람들이 저 새끼는 진짜 교양도 없이 욕이나 취하냐 이래야 되는데 다 같이 따라서 욕한단 말입니다. 내가 진성준이 커뮤니티에 막 쌍욕 막 써갖고 사람들이 다 진성준 미워하잖아요. 그게 진성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지 모릅니다. 모를 리가 없어. 모를 리가 없다고. 1700만 개미 수제자들의 공적이 진성준이 된 사실을 진성준이 모르지 않아요. 스트레스 이빨 받는다고. 국회에서 진성준이 주최하는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있는데 진 안 왔어. 왔다가 뭐 멱살 잡힐까봐. 새끼가 쫄아갖고 지가 주최해놓고 안 나타났더라고 이 새끼가. 정치하시는 분들, 높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심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모여갖고 쌍욕하고 하고 하는 거를 제일 무서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몰랐던 드루킹, 뭐 댓글 부대 그래. 이런 게 있었던 그럼, 이유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드루킹이 지금 뚜껑킹으로 바꿔갖고 한동훈 악플하고 하면 이제 처던하고 하는 그런 작업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김현수가 리포트 낸 거에 대해 갖고 아니 에코프로 리포트 쓸 때는 8달러라고 이제 쓰고 포스코홀딩 쓸 때는 35달러라고 쓰는 게 말이 되냐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금감원 민원 넣어라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내 말 잘 듣잖아. 민원 넣고 이런 거 제일 힘들어해 걔들이. 쟤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말하면 시키면 시키는데 사람들이 해. 100명 1000명씩 한단 말이야.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진성준 사무실 앞에 가갖고 진성준 개새끼 소새끼 나랑 한판 싸우자 이런 거 제일 무서워한다고. 차 앞에서 막 들어놓고 와서 찍어갖고 보도되고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정치 인생 끝이야. 그래서 불러가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굴요? 김현수요. 금감원에서 조사받았다니까. 5월 6일 날 스스로 무덤을 파신 3프로TV. 이렇게 해서 3프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제목은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바로잡힌 오해는 없다고 그 영상에 댓글을 달았더니 제목을 3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5월 7일 날 공매도 기관들이 합동 대책회의를 한 거죠. 이제 5월 6일 날 이게 3%가 계속 2,000원 나쁘다 얘기를 해서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못 사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3% 깨버리니까 스피커 하나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합동 대책회의 해가지고 3프로TV라는 개가 스피커 상실에서 배터리 8종목을 집중 공략한 다음에 금량 플러스 BTS 마타도 뭐 융단 폭격해갖고 이제 개인들의 구심점을 흔들겠다는 뭐 이런 의도. 지금 2차전지 8종목 막 빠지고 하잖아요. 어떨 때도 보면은 그게 다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나를 때려잡아야 2차전지 주가를 때려잡을 수 있다. 라고 얘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인데 틀린 생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막 집중 공격 막 했단 말입니다. 이제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에서 막 떨어졌잖아요. 에코프로도 63만 8천에서 53만 4천까지 막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53만 4천이면 지금 한 10만 원 가격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가격이 작년 5월달 가격 대비해서 크게 빠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7월달에 한 번 더 크게 올라간 적이 있어갖고 그 고점을 갖고 자꾸 3분 인터만 하고 걔들의 그것도 프로파간다야 일종의. 1년 전 가격 비하면 빠진 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공매도 집중을 통한 주가 떨어뜨리기. 근데 공매도 수량을 청산을 하면 이때 주가가 과연 그대로 있을까 하는 거죠. 개간들은 계속 의지를 지킬까 하는 거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공매도 청산이 되면서 숏스퀴즈가 나서 에코프로 BM이 그때 60만 원, 70만 원 갔었던 것 같고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간 거죠. 그러면서 홍콩의 사모펀드 3개가 박살이 나고 여의도의 사모펀드 매니저들 한 수백 명이 그때 옷을 벗었다고 해요. 그걸 누가 했다고요? 내가 만든 거죠.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여의도 자산운용 후배들에게 하는 충고에서 왜 주식을 전쟁 치듯이 하냐. 결국 주가는 기업과 시장이 만들어주는 거다. 나도 펀드 매니저 생각해봤지만 지난 30년간 시장과 싸우는 자 중에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내 충고 들었으면 살아남았을 텐데 충고 안 듣고 계기다가 7월 달에 숏스키 터져갖고 애들 다 직장 잃고 난리 났었다는 거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12월 달에 대대적인 공격이 들어와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제 선대인 TV가 제 중요한 마이크였는데 그 마이크도 사용 못하게 됐고 하면서 이제 1월, 2월, 3월 달에 계속 제가 수세였고 3일절 날 이제 우공산 TV를 하게 됐고 쟤들의 의표를 찌른 거죠. 2차 전지 방송할 줄 알았는데 2차 전지 방송을 하나도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찬양 방송을 하니까 제가 왜 저러지? 2차 전지 막 얘기하고 해갖고 주가 자꾸 올리고 이러면 피곤한데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일진 안 했다는 거죠. 내가 일부러 하다가 6월 30일 날 처음 주가 얘기했잖아요. 왜 6월 30일 날 그 얘기를 했냐? 왜 그 시점에 했을까? 얘기 안 하다가 여기 20만 지금 조회수까지 나왔어요. 지난주 7월 8일 월요일 날 네. K배터리 내가 된다 했냐 안 했냐? 금투세 이후에 2차 전지가 비쁠 것이다. 방송했다는 거죠. 여기서 공매도 세력 충격, 주가 급등의 수준을 잃었다. 이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그때 7월 달에 이제 숏스퀴즈 나고 하면서 확정 손실이 1조 6천억이라는 겁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 8,335, 에코프로가 7,587억. 이게 2,520% 올랐다는 거고요. 내가 2,520% 오르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에코프로 좋은 주식이다. 30% 오를 것 같다. 30% 오를 것 같다 그랬는데 25배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거죠. 미라클한 거죠. 이게 확정 손실이니까 청산 안 하고 지금 평가 손실도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전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10만 원, 20만 원대 매도 친 거 많아요. 공매도 친 게. 지금 아직도 50만 원이라니까. 아직도 50만 원이라니까. 작년 5월 가격이라니까 지금. 그런데 여기 이제 매도 네. 의견 영건 벌판에서 용광의 이주식 파쇄하면서 매도 의견 높여턱 없는데 지금 공매도 잔량이 1조 원이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만 매도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정원석, 한병화 15만 원, 15만 원. 이상하잖아 이게. 이게 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니까. 몰아놓고 때려야 되니까. 예.